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이제 D-1일입니다. 길고 길었던 그 시간이 점점 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당장 내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이 나온다라는 건데, 언론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세계로 펼쳐질 거래요. 말인즉슨 이재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또는 100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 무죄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아무 쓰잘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어떤 선거가 나오더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분명히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악마화시키면서 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이 시나리오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냥 언론 기자들만의 생각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바로 재판 생중계입니다. 근데 어제 결론적으로 선거법 재판 재판부가 법원 이 생중계를 불허했었습니다. 말인즉슨 법익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법원을 향해서 사법살인 동조하지 말라라면서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일 민주당이 동원령까지 내렸잖아요.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2,000명의 비행기 버스 비용까지 대주겠다라며 이재명의 무죄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벌써부터 자신들이 유죄 판결 받을 걸 어느 정도 냄새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판결 불복을 위한 부채질을 하며 사법부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내일 공직선거법 재판부 어떻게 하느냐,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재명 동선 인파를 차단하고 큰 법정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이 민주당 좌파들의 사법부 압박이 어느 정도로 법원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오히려 이재명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좌파들과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요. 저들은 그냥 뭐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면서 무조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런 가운데 근거 있습니까? 저런 가운데 법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다르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근거와 법리를 가지고 우리가 압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보여드렸죠? 우리는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제가 그래 실제 어제 하나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선거범죄 양형 기준표와 관련돼서 실제 이재명에 해당되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징역 10개월 그리고 벌금은 200에서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인즉슨 기본만 때려도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끝나고 민주당은 선거 자금을 뱉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더도 말고 저는요, 기본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재명은요, 감경 요소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감경 요소가 없습니다. 반면 뭐가 있다고요? 가중 요소만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제가 이거 실제 정의까지 해드렸죠. 그 전파성이 높은 경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TV, 라디오가 포함된다고요. 이재명 어떻게 했습니까?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는 걸 SBS, 채널A, 연합뉴스까지 세 차례나 TV 나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법원이 밝힌 그 전파성과 관련된 양형 정의에 딱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뭐라 써 있습니까?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이건 가중사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어떻게 했어요? 백현동과 관련돼서 실제 이렇게 팻말까지 준비해 가며 어떤 얘기했습니까? 내가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했다라고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팻말을 준비했다라는 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만든 거 아니잖아요. 즉 우리는 대법원이 만든 공직선거법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감형과 가형을 본 것이고, 그런 건데 이재명은 감경 요소는 없고 가중 요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뭡니까? 그냥 딱 기본만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가 조간신문에 실었습니다. 거짓말 방복, 방송 발언 땐 더 썬 체벌. 자, 저희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내용이랑 똑같죠?
자, 보시면요. 우리가 봤던 그 내용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양형 기준표 달려있고 주요 가중 요소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좌파들과의 차별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와 저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들은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법리 없이 그냥 무조건 재판부를 압박하지만 우리는 법리와 근거를 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딱 뭐 하는 겁니까? 법대로만 하자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법대로 했을 때 민주당 좌파들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들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저는 100% 이들이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안 하는 가운데 이들이 뭐 할 겁니까? 분명히 장애 집회를 벌이면서 대가리수를 부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주말 민노총이 경찰관을 폭행한 거 이거 제가 의도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경찰도 사전 유도 기획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리고 민노총이 이재명 방탄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과 MBC가 뭐 하고 있다고요? 경찰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재명 백골단 얘기하고 있고 MBC도 경찰 과잉진압 얘기하고 있고 어제도 이재명이 뭐라 말하냐? 경찰이 권력의 뭉둥이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경찰 예산 삭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MBC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고범위 넘었다고 불법 집회 법원 판단은 달랐다라면서 일부분의 법원 판단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가운데 MBC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학생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MBC 보도만 보면 마치 부경대에 경찰 2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학생들을 연행했고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거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제 팩트 체크를 해드렸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대진년이다. 대진년. 그 안에 부경대 일반 학생 없다. 이거 싹 다 대진년이다. 라고 제가 아예 사진 자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MBC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논란 확장, 학칙도 쟁점.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여론을 띄우는 겁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탄압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탄압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서 방탄을 하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포장지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재명 방탄 집회 대가리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을 하기 위해서 그 경찰의 악마화를 시켜가면서 이들이 지금 윤 대통령 때리기에 한데 모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어떤 작당질을 벌이는지 우리가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요. 이번 주 주말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 왜냐? 얘네들이 이거 한대요, 결국에는요. 16일이죠. 이번 주 주말에 3차 장애 집회에서 좌파단체 다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주는 함께 못했죠. 근데 이번 주부터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들이 계획을 벌였기 때문에. 이재명과 MBC와 민노총이 어떤 연대를 꾸렸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주 주말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분명히 이런 가운데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폭력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들리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폭력 유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클린하게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그런 집회를 열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요. MBC가 지금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MBC가 어떤 보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대학가에서 시국선언과 관련된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숙명여대 교수가 무슨 뭐 시국선언을 했다. 뭐 더 나아가서 인천대도 시국선언을 했다. 더 나아가서 전국가로 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야 5당이 윤 대통령 탄핵 연대라고 발족을 했었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론몰이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썩들썩한 것처럼 마치 대학가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관련돼서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교수고 학생이고 다 나서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 집회에 대가리수만 부리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여론전이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끼리 떠드는 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들끼리 떠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줄 때, 더 나아가 우리 내부에서 받을 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하느냐? 절대 그렇게 보도 안 해요. 자, 하나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KBS만 하더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여야의 목소리를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MBC는 지금 무조건 좌파들의 목소리만 실어주면서 전국적으로 뭔가 들썩들썩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KBS는 그렇게 보도 안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SBS도 그렇게 보도 안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TV조선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고 MBN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여론몰이를 위해서 특정 언론사가 뭔가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절대 그렇게 보도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전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들의 여론전이 먹히지 않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저쪽 편향인 언론들이 명태균을 계속 못 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만 하더라도 다수의 언론들이 이미 명태균 이슈와 관련돼서 보도를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항상 똑같아. 잘 보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죠.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단독 보도부터 시작한다고요. 어제도 단독 이렇게 때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다 무슨 주장입니까? 명태균의 주장이에요. 명태균 주장. 그럼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명태균의 주장이라면요. 명태균의 모든 말을 실어주던가 아니면 명태균의 모든 말을 믿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선별적으로 하잖아요. 선별적으로. 명태균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할 때는 만세를 부르고 명태균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안 내려줄 때는 명태균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명태균이 그 누구보다 준석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JTBC는 이준석이 이자도 안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어제만 하더라도 몇 건을 보도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자,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어제 JTBC 혼자만 명태균과 관련돼서 11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로 보도하는 언론사 이제 없어요. 자, 그만큼 JTBC가 얼마나 명태균을 놓지 못하는지 그런 가운데 이 주인공의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얼마나 넣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이미 명태균과 관련돼서 그 주인공은 이준석이란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JTBC, 민주당, MBC가 만든 명태균이라는 미니 시리즈는 이미 끝났다. 이제부터 명태균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하 드라마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준석이 주인공이라고요. 왜냐? 다른 언론사들은 보도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KBS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문자 보냈대요. 자, SBS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이준석 대화를 복원시켰대요. 자, TV전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이 이준석의 여론조사 출연료 3천만 원을 대신 받았대요. 자, 이것뿐입니까? 자, 채널A도 뭐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이준석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MBN도 뭐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이준석,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도 조사할 듯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명태균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끝나고 대하 드라마 시작되는데 그 주인공이 이준석이 지금 빼박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다시 뭔가 프레임을 바꿉니다. 자,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냐? 바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요. 자, JTBC나 MBC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500만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JTBC와 MBC가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명태균이 한 거라고요. 명태균이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어떤 팩트 체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리지만요, 명태균을 믿을 거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근데 JTBC, MBC는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는 만세를 불러주고 자신들의 불리한 거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요, 500만 원이 아니래요. 더 나아가 당사자인 명태균은 받은 시기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검찰 포렌식을 참조할 때 코바나 돈봉투 사진이 있다라면서 신분까지 과시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명태균의 또 다른 허세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MBC와 JTBC는 그것이 기정사실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500만 원을 타이틀을 달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명태균의 말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팩트체크 없이 아무런 필터는 없이 그냥 보도해놓고 뻥튀기 하는 거죠. 근데 뭐라는 겁니까? 그냥 명태균의 허풍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검찰한테는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신분 과시하고 그런 과정 속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500만 원도 아니고 그게 드러나니까 명태균은 나 이제 기억 안 나. 이러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항상 이런 식이잖아. 항상 이런 식. 항상 명태균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뭔가 되게 큰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와 관련돼서 논란이 커지면요. 깨갱했던 게 명태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500만 원 어떻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마치 JTBC, MBC는 정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오히려 와전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뻥튀기하고 얼마나 왔다 갔다리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주인공이 누구라 말씀드렸죠? 바로 이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명태균 이씨가 최초로 터졌을 때부터 항상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주인공은 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좌파들의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겁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있어서 과연 준석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장난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준석이 명태균이랑 연을 맺은 시기가 언제부터라고요? 준석이가 당대표 전부터 맺었다라고 제가 사진 자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 바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미래한국연, 이준석의 여론조사, 출연료 3천만 원 대신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미래한국연구소장인 김태열이 얘기한대요. 당대표 되는데 명태균이가 어떻게 해준 거 다 알잖아요. 이준석이 여론조사하고 하는 거 다 공짜로 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태열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이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걸 심지어 공짜로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 정도? 3천만 원 가량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불법입니다. 엄연한 불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지금 김혜경 측 노영이라는 변호사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준석의 명태균의 7, 8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도 돈을 안 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들의 말을 다 믿지 않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공익보호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김태효의 말도 믿지 않고요. 저는 노영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저쪽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관련된 물증들을 믿어야죠.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겠습니까? 통화 녹취록 있잖아요. 어떤 녹취록? 이준석이 이기는 조사를 달라는 녹취록. 이거는 빼박 증거죠. 자, 무엇보다 한 가지 증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준석 입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준석이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명태균 도움을 안 받았대요. 누구에게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 뒤에 여론조사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과연 이러고도 준석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말할지
누구에게도 여론조사를 의뢰 안 했다고 말할지 저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영상 간략하게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영상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거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나오실 거예요? 안철수 얘기한다고? 아 그만하세요. 왜? 아 류호정 의원 닮았으니까 류호정 의원 얘기 좀 해주세요. 류호정은 닮았나? 아니 내가 솔직히 헤지스 그 담당 팀장님 지금 그만두셨구나. 류호정이 화교라고? 그 헤지스에다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광고를 좀 따와야겠어. 이 정도로 헤지스를 매일 입어주면 네. 류호정 화교? 헤지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적폐 이제 세무조사 받는다고. 이준석한테 이준석 모델로 썼다고 세무조사 겁나 받을걸? 뭐 광고 하신 적은 없죠? 광고 찍으신 적 없죠 여태까지? 나한테 뭐 자, 보시면 준석이 갑자기 슬릉슬릉 나타나가지고 혼자 막 노트북 켜고 있고 이게 방송을 하는 건지 놀러 나온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준석이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노트북을 닫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일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거야. 기다려. 왜요? 어? 네 왜요? 내일 뭐 있어?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뭐 왜요? 했는데? 응? 내일 7시 뭐 했는데? 야동 올라가요? 방송 중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아니 내일 뭐 좀 이따가 얘기해줘. 얘기 못해. 왜? 내일 7시에 일대 인정하세요? 피자 사놓고 기다려. 뭐 하려고 그러지? 아니 피자 자, 신문 들어보셨죠? 지금 준석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가 멸망할 거래요. 심지어 내일 저녁 7시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가 멸망할 거니까 피자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잘 보십시오. 준석이가 이 방송을 한 날짜가 언제냐면요, 바로 2021년 5월 15일입니다. 2021년 5월 15일. 그러니까 준석이 말에 따르면 2021년 5월 16일 저녁 7시에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가 망할 정도의 뭐가 터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로부터 어떤 게 터져 나오냐?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런 게 터져요. 남성 중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 국민의힘 당대표 1위 파죽지세. 자, 이게 언제냐? 2021년 5월 16일 저녁 7시입니다. 준석이가 영상에서 말했던 그 날짜, 그 시간에 이준석이 여론조사 1위를 먹는 그 결과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이 최고위원 1위로 차지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하는 겁니다. 언제? 처음으로 나경원 당시 후보를 밀어내고 처음으로 이준석이 1위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준석이가 말했던 그 날짜 시간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걸 누가 의뢰했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과 연관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석아, 이거 어떻게 알았니? 준석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네? 준석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날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준석이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 오후 7시에 대한민국 커뮤니티가 멸망할 거래요. 준석이는 조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냥 지나쳤을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준석이가 뭐라 그러는지. 내일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거야. 기다려. 왜요? 어? 네 왜요? 내일 뭐 있어?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뭐 왜요? 했는데? 응? 내일 7시 뭐 했는데? 야동 올라가요? 방송 중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아니 내일 뭐 좀 이따가 얘기해줘. 얘기 못해. 왜? 내일 7시에 일대 인정하세요? 피자 사놓고 기다려. 뭐 하려고 그러지? 아니 피자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준석이가 처음으로 1위를 먹었던 여론조사를 누가 해준 거라고요? 명태균의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준석이는 그 날짜와 시간까지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 준석이가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준석이가 말했던 그 날짜와 시간에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준석이가 과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실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준석의 여론조사를 해줬다. 출연료 3천만 원을 대신 받아왔다. 그 가운데 실제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이준석이 이기는 조사를 해달라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명태균 이슈에 있어서 준석이는 빠져나갈 수 없는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친구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지금 좌파 진영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좌파 진영에서 지금요, 이준석을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준석이는요, 우리도 싫어하지만 저쪽도 되게 싫어해요. 네? 지금 우파 좌파 가릴 거 없이 준석이는 다 싫어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석이는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길래 좌파 우파가 다 싫어하는 거야.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준석이가 거의 막다른 길로 놓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지금 준석이는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상황이 기억이 없다. 관련 대화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준석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준석이는 모든 녹취를 다 저장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준석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검찰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복원을 시켜줬어. 복원을.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준석이는 수사받아야 된다. 명태균 이슈에 있어서 준석이가 열심히 도망치려고 하지 있지만 그게 도망쳐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언론들을 향해 하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제가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언론들이 보도합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준석이는 왜 이걸 보도를 안 해줍니까? 준석이는 천하람이랑 찍은 사진. 왜 이거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명태균이 센터에 있고 준석이와 천하람이가 사이드에 있는 사진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나왔는데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띄워야죠. 우리가 지금 명태균 이슈에 있어서 준석이가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 그 이후에 있는 여론조사, 더 나아가 지금 명태균과 이준석과 천하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이걸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준석이 뒷배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준석아, 이번에는 울지 마세요. 안 통해. 이거 울지 마세요. 더 나아가 설령 울더라도 준석이는 손수건 준비하세요. 마스크로 닦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준석이는 어떤 말도 했었냐면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지구를 떠날 거라는 것.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한 거야. 무슨 얘기를. 자, 보시는 것처럼 준석이가 방송에서 헛소리 하다가 그게 지금 하나의 증거자료로 잡혀서 준석이 정치 인생이 박살나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런 사실관계들을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한다고요.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좌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이준석을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태균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끝나고 대하 드라마가 시작되어서 그 주인공이 이준석인데 끝까지 이들은 그 미니 시리즈를 끝나지 않도록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널 돌려야죠. 채널. 미니 시리즈 재미없다. 이제는 우리는 대하 드라마 보고 싶다. 과연 준석이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너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끝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